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얼굴을 까놓고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오디오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만든 문학 웹진 청새치의 눈이라는 그걸 만들면서 홍보 수단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웹진을 한 호씩 이제 낼 때마다 그 제가 거기에 실었던 소설에 대한 뭐 이야기나 썰 같은 거 아니면 유튜브 소식을 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오디오북이라고 할까요? 네, 웹진 오디오 버전 그런 영상을 한두 개씩 올렸었는데요. 이제 제가 웹진을 운영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지면서 그 컨텐츠도 같이 이제 네, 사라지게 됐는데요. 제 유튜브 동영상 목록 그 제일 밑으로 처음으로 가보시면 아마 한 두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부터 이미 제 채널이나 웹진을 블로그를 통해서 아셨던 분들이 웹진 읽고 이렇게 오디오북까지 읽으면 진짜 꿀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거를 제가 거의 뭐 9개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시간이 흐른 이제야 다시 시작하게 됐네요. 네, 저는 조우이고요. 제가 몇 번이 아니라 홍보를 꽤 자주 했죠. 제가 네, 메일링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디오북은 그 메일링 서비스의 파생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메일링도 처음에는 조우서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7월달 그때쯤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청새치의 눈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꺼내놓은 그 생수통이 팽창하는 소리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물 한 잔 떠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잠시 물 좀 마시고요.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갈 생각이라서 네, 아마 엄청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얼마나 얘기하게 될지도 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처음에는 조우서점이었다가 청새치의 눈이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좀 아깝다. 의미도 괜찮고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름을 갖다 쓰자 해서 문학 웹진 청새치의 눈이 됐었다가 제가 이제 또 과감하게 나 이제 소설 그만 쓸래 라고 선언을 최근에서 유튜브에서 했죠. 그러면서 비문학 웹진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또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여느 때처럼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에세이를 보내고 보내는 중간중간에 한 편 한 편 글을 쓸 때마다 제가 글을 좀 모아놓기는 했었어요. 한글 파일에. 이게 뭐 나중에 내가 책을 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아놓자, 취합을 좀 해놓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파일 하나에 넣어놓곤 했는데 어느 날 어제 그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쭉 읽어보니까 글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오디오북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구구절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창작 소설이나 창작 노트를 제가 계속 보냈었고 본격적으로 에세이를 쓰자 이런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여기에 힘을 실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은 그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이제 대표적으로 메일링 서비스의 이 성공자이자 선구자이신 일간 이스라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일간 조우가 바로 이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 어감이 뭔가 입에 슬쩍 붙지가 않는 거예요. 일간 조우. 이제 이스라 작가님의 경우는 이스라라는 이름이 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련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간이라는 한자가 붙어도 뒤에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밸런스가 좋았는데 뭔가 일간 조우라고 하니까 약간 조선일보 느낌도 나면서 한자로 썼을 때 너무 좀 뭐랄까 무거움과 가벼움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계속 일간조우, 일간조우 하면서 뭔가 안 맞는 느낌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간이라는 것도 이제 한자 단어고, 조우라는 이름도 왠지 뭔가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세련되고 가볍고 산뜻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좀 무거운 느낌인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일 조우로 가자 하고 날일자 2개의 조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래 매일 조우 이렇게 하려고도 하다가 또 매일이 데일리 하루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하는 메일링 서비스에 매일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했었으나 결국에는 그냥 일일 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 막 떠올린 구상이기는 하지만 일일 조우도 있고 중간중간 이제 정기 업로드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주제가 떠올라서 조금 시리즈로 해본다던가 아니면 어쨌거나 별별 조우라는 것도 제가 연재를 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이렇게 별별 조우라는 이름만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보면 좋을까? 일일 조우로 연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끼워 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네, 구상하는 중이고요. 어쨌거나 일일 조우는 지금 절찬리에 연재 중이어서 10월호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이 꽉 채우고 있던 제 자리가 이제 조금 빈자리를 내어주면서 에세이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북으로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네요. 이 얘기를 이 오디오북 첫 시작 소개를 지금 네, 6분 56초, 7초, 7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냅다 켰고요. 하고 싶은 마음에 얼른 녹음하고 싶은 마음에 켰고 사실 오늘 브이로그도 찍고 있지만 요새 너무 밤에 막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이랬더니 저의 비디오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얼른 오디오로 도망을 왔고요. 앞으로 이 오디오북 컨텐츠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메일링 서비스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료 글을 공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월 6,500원에 전부 멤버십 글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무료로 공개했던 그런 글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여기서 한 편씩 정도, 한두 편씩 한 달 동안 글을 쓴 거니까 굉장히 많이 좀 쌓였겠죠. 최소한 20편 그 정도의 글이 쌓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뽑아서 뭐 조회수가 가장 높거나 반응이 좋았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편을 하나 뽑아서 읽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올리는 플랫폼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얘기도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브이로그의 비하인드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네, 사연을 받아서 같이 읽어보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과연 뭐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읽어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읽고 뭐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이러기에는 정말 깜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성질 급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어디 보자. 2023년 10월호의 글은 사실 글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월 초까지만 해도 계속 소설을 제가 연재하고 있었고 SF든 아니면 순문학이라고 불리는 본격 문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글을 연재를 하다가 어디 보자. 며칠인가요? 네, 한 10월 16일경, 17일경, 네, 그때쯤에 이제 소설은 놓아줄 때가 됐다. 이렇게, 네, 잠시 이별을 고하고 했기 때문에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하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의 레터를 제가 보내드렸네요. 11개밖에 안 되네요. 더 되는 줄 알았는데, 하하. 그러네요. 네, 그 글을
보내드렸고요. 에세이에는 이제 시작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감정들, 오래된 기억들, 저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글로 시작을 하고 저의 일상 얘기도 함께 버무려서 그리고 일상 사진도 함께 이렇게 보내드리곤 하는데요. 항상 사진 한 장에서 시작했다가 3장을 보내드린다고 했지만 사진을 까먹을 때가 더 많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런 글을 11편을 보내드렸고 앞으로 이 형식 그대로 11월 달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회수로 보자면 제가 이제 무료로 공개했던 글의 조회수가 당연히 제일 높죠.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일리라는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화면에 뜨거든요. 멤버십만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료 공개로도 읽을 수 있는지. 그럼 대부분은 이제 무료가 공개된 걸 읽어주시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높은 편인데 제가 하나를 꼽고 싶은 거는 읽어드리고 싶은 건 네, 골랐습니다. 제목은 함부로 닮은 것들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짧은 에세이입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게 다 그런 것처럼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제가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에세이를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메일을 2번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은 메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 하고 일기를 이렇게 실시간 일기를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에세이에 대한 것들입니다. 에세이 부분입니다. 네, 그럼 편안한 환경에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부로 닮은 것들, 조우. 지금의 내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한편으로 기이하다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엄마의 부재가 남긴 구멍을 엄마 아닌 것들로 꾸역꾸역 채워넣다가 함부로 닮아버린, 그리고 익숙해진 모습. 그게 지금의 나다. 엄마가 3남매의 곁을 떠나 있던 시기는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별별 것들을 다 집어넣으며 노는 데 익숙해진 탓인지 당사자가 돌아온 후에도 그를 위한 자리는 마땅치 않았다. 엄마의 명랑함을 제때 흡수하지 못한 나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내 채취를 향한 집착을, 화면 너머 매력적인 이성을 향한 감정을, 15살 내 슬픔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이성을 향한 갈망을 대신 키웠다. 과연 그것뿐일까? 혹여나 내가 찾는 감정이 느껴질까 싶어서 슬픔도 괴로움도 분노도 호기심도 지나칠 정도로 깊게 들이마시곤 했다. 엄마의 대체품이 마땅치 않아 아무 것이나 수집하던 10살, 11살의 일이다. 웬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하나 내다버렸지만 깊은 들이마심의 습관만은 남겨두었다. 감정이란 한껏 느껴버리고 얼른 잊어버리는 게 제일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감정은 독성이 강해서 지나치게 오래 묵혀두면 늘 탈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랬다. 다른 대체품과 달리 그 습관은 나 혼자만의 것이었고 또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다. 아무리 불편하고 이상한 감정일지라도 가장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미미한 위안과 평온이 느껴지곤 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괄호입니다. 만약 조금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흡입을 바랐다면 엄청난 꼴초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학생 때 몰래 피워본 담배의 맛은 단 것 좋아하는 내 입맛에 썩 맞지 않아서 조금 추상적일지라도 감정적인 흡입 능력을 키웠다. 괄호 닫고.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엄마를 느낄 수 있지만 자주 시도하지는 않는다. 대체품을 섭취하며 조금 다른 갈망을 갖게 되었고 기이할지언정 그런대로 고요해졌기 때문에 가끔은 그 고요함이 전복을 일으켜 뻥 뚫린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마음에 함부로 이상한 걸 집어넣거나 흡입하진 않는다. 그 순간을 견디고 고요함을 지키다 보면 아주 작게, 미세하다고 할 만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뽀얀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 과정은 몹시 괴로워서 혼자서는 어렵고 늘 주변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지만 그럼에도 네, 오늘의 낭독은 네, 지금 읽은 건 함부로 닮은 것들이라는 제가 10월 23일에 쓴 에세이네요.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가 되었던 글이고요. 사실 엄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글을 이 정도로 읽으면 목이 이렇게 쉬나요? 지금 1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벌써 목이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한 1시간 정도 분량을 생각하고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시간 하자. 이 목표를 잡고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 에세이는 사실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결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 글에서도 읽으셨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때 잠시 이제 부모님이 따로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두 분의 뭐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3남매는 아빠와 같이 있었고, 엄마가 잠시, 제 기억에는 이제 2년, 3년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4, 5, 6? 그 정도 되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두 분이 같이 살기 시작하게 됐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사실 최근까지는 그때의 결핍이 나를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물을 마셨더니 바로바로 트림이 나오네요. 편집할 거지만. 꼭 편집해야 된다. 이거 까먹고 내보내면 안 된다. 쪼무레기야. 네, 아무튼 저는 그때 결핍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아픔을 남겼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제가 초경을 12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엄청 빨리 시작한 편이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고 집안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예쁜 집을 이제 시골에 막 지었다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할머니네 창고로 들어가 살게 됐거든요. 단칸방으로. 네, 원래는 창고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장판 깔고 벽지 바르고 이렇게 해서 TV랑 컴퓨터 놓고 침대 하나 놓고 그 침대는 이제 K 장녀인 저의 몫으로 돌아갔고요. 네, 그렇게 지냈는데 단순히 이제 사실 뭐 소경을 할 때 엄마가 없었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힘들다는 걸 잘 못 느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부모님 두 사람은 다른 부모님들은 어떤지 다 모르겠고 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의 성격이 조금 닮아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아버지는 좀 과묵하시고 좀 신중하시고 물론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랬고 어머니는 좀 명랑하고 밝고 매력적이고 이런 편이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면서 너무 아버지를 많이 닮아버린 거 그게 오히려 저에게 좀 슬픔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골고루 받아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린 시절에 자세한 두 분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 모르고 어머니는 이제 사라졌고 어딘가로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시고 아버지가 우리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되게 이상적인 인물로 여기기가 너무 적합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저희가 3남매인데 좀 뭐랄까 하여튼 자식들한테 모두 잘해주시긴 했지만 딸이라서 그런지 저를 더 조심스럽게 대해서 그러신지 어쨌든 굉장히 그 시기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끔 했던 어떤 엄마에 대한 조금 나쁘게 말하는 것들이라던가, 너희 엄마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지라고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지 않은 건데도 그걸 다 전부 흡수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말이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만한 아버지의 말이 옳고 어쩌고 뭐 이런 거에 판단할 만한 여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한, 그게 제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저희 삼남매가 그래도 이제 해달라는 거는 다 하게 해주시고 이러긴 했지만, 그래서 이 에세이에 적힌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로부터 시작돼서 뭔가 이것저것 허전한 마음을, 이제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네, 그 사이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굳이 짓지 않았어도 될 인연을 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네, 그런 글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얘기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그거는 학교 다닐 때 친구일 때도 있었고, 이성 친구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저는 이제 소설이라는 그런 대상이기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23대 초반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과연 부모님의 그런 별거, 어린 시절에 겪은 그런 어머니의 부재, 그것 때문이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일이 저처럼 좀 예민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좀 어른들 말하는 거 다 좀 엿듣고 이런 좀 영악하면서도 어릴 때는 좀 똑똑한 그런 편이었는데, 그런 성격 자체에 저의 결핍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그 과거의 모든 게 다 끄집어내지고 채워지고 이해도 다 됐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도 분명 부모님을 탓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원인을 찾고 좀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네, 아마 그때의 일이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성장 환경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못지않게 만약에 부모님이 그때 뭔가 공백이 없고 계속 같이 하셨다고 한다면, 설령 그때 별로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쭉 함께 행복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지금 느끼는 결핍을 안 느꼈을까?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어쨌건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상상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저는 뭔가 어머니 아버지가 채워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대상을 계속 찾았을 것 같고, 어, 네, 뭔가 그럼에도 감수성은 굉장히 풍부한 사람으로 계속 자랐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 도처의 상황이나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감정들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면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고,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허전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채우려는 시도를 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이미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불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지금은 너무너무 화목하고 제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정말 그런 분들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다 좀 부모님 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급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네, 그렇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 시절에 어떤 결핍이 있었고 그거를 채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됐다.
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뭔가 아쉬움 때문에 상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글에서 제가 썼던 것처럼 기이하더라도 좀 지금의 제 모습이 훨씬 낫다. 왜냐면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오디오북에서 말씀드리기엔 어, 좀 어라 싶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음, 제가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와해되기 전까진 집안 형편도 꽤 괜찮았고 저는 공부도 좀 잘하는 편이었고 계속 그렇게 엄마의 케어를 받으면서 그랬다면 더 공부도 좀 더 잘하고 더 좀 뭐랄까요 주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때 집안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고 이랬더라면 더 주류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그게 제일 싫고 그 이후로 어찌저찌 해서 계속 비주류로 살아와서 비주류 인간이 된 저한테는 그 주류 잘 나가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된 제가 조금 싫고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일단 조금 싫고 그때 저는 굉장히 사회성이 결여돼 있어서 대화를 한다거나 어른들의 뭐 말을 이해하고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좀 파악하고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눈치를 채고 이런 거는 잘했지만 되게 영약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했어야 됐고, 저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아이들의 경향도 있었고, 또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저를 둘러싼 모든 아이들 그런 성향이 있었고, 저도 누군가의 그런 영악함에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기억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 뭔가 가정 환경이나 여러모로 이렇게 푹 꺼지면서 제가 턱 주눅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좀 굉장히 인격에 문제가 있는 심각하게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성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거나 저는 이러나 저러나 그때 그걸 잘 극복하고 결핍에 이것저것 채우고 오만 걸 채우긴 했지만 그럼에도 억지로 집어넣었던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집어넣었다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몸 어디에 넣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를 채우려고 무언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의미인 거죠. 너무 가깝고 나처럼 여기고, 네. 그것의 상실에 굉장히 몸서리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 사람이 사람일 경우 뭐 이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저한테 안 좋은 건 조금 끊어낼 줄도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 저는 그 모든 결핍이 참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담고 싶어서 쓴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북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28분이 지났네요. 하나 더 읽고 이 정도로 얘기하면 1시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나저나 여긴 어쨌든 제가 떠들고 싶어서 만드는 채널이니까 계속 떠들자면요. 여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제 방인데 제가 원래 브이로그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는 제 방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제 방에 울림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방으로 가서 암막 커튼을 치고 침대 근처에서 이제 앉아서 녹음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 첫 토니까 오디오북으로는 첫 토니까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웹진 리뷰. 그래 제가 웹진 오디오북 이게 아니라 웹진 리뷰라고 그렇게 파일을 만들었었네요. 그 말이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첫 토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음질이 안 좋아도 차차 계산해 나가면 되겠지. 그것보다 아무튼 모르겠고 나 지금 빨리 시작하고 싶어. 빨리 녹음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 올리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냥 제 방에서 앉은 책상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소리가 너무 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요. 역시 이글 또한 지금 막 정한 거고요.
어디 보자. 네, 이게 좋겠네요. 혹시 지금 천장에서 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거는 이제 위층 분이 들어와서 걷는 소리인데요. 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감정 비대증, 조.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다. 나에게 감수성이란 불필요한 감정의 범람이었다. 지나치게 예민한, 돌기가 비대해진 촉수로 흡수한 감정은 버거울 때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을바닥을 뒹구는 낙엽을 보며 한두 감정을 느낀다면 나는 그때 이미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다. 10여 년 전에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친구를 한 명 두었고 은행잎이 나뒹구는 대학가를 달렸던 기억이 있었고 얼마 전 친구와 닮은 사람을 한 명 만나며 묻어두었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다. 그 낙엽은 그냥 낙엽이 아니라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인 것이다. 실화는 아니고 무심코 발견한 낙엽 하나에 마치 그런 사연이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다. 비단 낙엽뿐일까? 깜빡이는 신호등, 킥보드에 올라탄 연인,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중년 남성, 앉은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방귀를 뀌는 노인, 움푹 파인 노인의 볼, 니트 모자에 니트 쇼를 두른 채 버스 손잡이를 꽉 잡은 통통한 중년 여성, 한산한 길가의 자리한 돌벽과 그곳에 매달린 호야 색으로 산부인과 건물에서 나와 18하며 누군가를 욕하는 사나운 인상의 아주머니, 윗집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들, 나를 내려다보며 지금도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흰 피부의 남자, 그의 헝클어진 머리와 은은한 풀냄새. 나는 오늘도 몇 번이나 그 순간에 빨려 들어갔다 나왔다. 몰입은 시간을 늦추기에 내 하루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길게 느껴진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도 덜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아래서 횡단보도를 다 건넌 순간에 느낀 반가움이 나는 오히려 더 낯설었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은 그 비대증이 좀 잠잠했다. 구태여 뭘 곱씹을 필요도 오래 느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겠지. 그렇게 살아본 삶은 어떠했나? 가을 볕 아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흡수한 그 감정이 불러온 반가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길고 지루하다는 말들이 실은 그렇게 말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향한 가벼운 투정임을 알았다. 저리 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았더니 소용없다는 듯 돌아오는 대상이 주는 안도감, 행복감. 이 감수성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의 범람을 감수성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19년쯤 블로그에서 만나 함께 모임을 하다가 친해진 남자가 있었는데 그와 따로 카톡을 할 만큼 가까워졌을 무렵 알았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짓눌림의 이름이 감수성이라는 것을. 어릴 적, 그러니까 초딩 시절 이수영 노래를 듣고 마음이 먹먹해지곤 했다는 말에 운정님은 어릴 적부터 감수성이 풍부하셨나 봐요. 라고 그가 말했다. 이게 감수성이었구나 하고 그때 알았다.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사전적 정의는 이 일기를 쓰며 처음 찾아보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든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해받는 기분마저 든다. 내 일상은 외부 세계의 자극,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이 명확해졌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에세이를 읽어드렸는데요. 막상 읽기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 두 글의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좀 다른 주제, 다른 느낌의 글을 읽어드리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주제로. 하지만 이미 늦었죠, 뭐. 이미 읽었고, 저의 목은 쉬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이 글은 사실 뭐 더 굳이 설명해야 될 그런 제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더 굳이 설명해야 될 그런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저의 MBTI는 INFJ인데 이 유형에 속하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인간관계라든가 삶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 편인데, 저라는 INFJ의 힘듦은 이 감수성에서 올 때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감정에 대한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촉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뭔가 몸에서 이렇게 휘리릭 나와서 그 대상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느끼는 그런 촉수. 근데 또 그런 촉수가 있는가 하면 제 촉수는 끝이 너무 과민해서 아예 그 대상 안으로 촉수를 푹 찔러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느껴버리는 그런 사람이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런데, 인간관계에서도 네, 미묘한 말들, 내가 잠깐 느꼈던 감정, 그런 게 너무 오래 가고, 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 쉽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네요. 물론 이런 감수성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어, 발목 잡히지 않고 그냥 명랑하게 살고 이럴 때도 분명 많은데요. 특정 시기에는 이런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이제 제가 2019년에 아토피가 정말 심해지면서 인생이 한번 바닥을 딱 쳤던 그때, 그리고 그때는 거의 제가 식단 조절을 굉장히 빡세게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느리게 갔고, 그때 조금 감정을 깊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때가 가장 조금 힘들었고, 그때 이후로도 이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같이 이제 조용한 편의점을 지키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감수성을 가장 발달시켰던, 초등학교 때 그때 정말 이소영의 노래를 들었던 그때 말고는 아마 그때가 가장 감수성 범람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글을 쓸 때도 잠깐 그때의 기억이 좀 났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에세이를 쓰자고 매일매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거예요. 이제야 의스되면서 나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설을 쓸 때도 사실 이 감수성이 그렇게 꼭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있고 배경이 있고 인물이 있고 딱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일상에서 계속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랄지. 그러니까 이 자극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이랄지 생각이랄지 감정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이것도 정말 말하다 보니까 안 건데, 그런 점에서 제가 소설 쓰는 게 좀 힘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최근에 소설을 쓸 때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내가 느끼는 감정의 결과 비례하지 않는다, 닮아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거든요. 나는 이미 내 마음은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화면 속 글로는 나는 아예 그거랑 상관없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조금 있었는데, 정말 한 며칠 전에 그런 걸 느꼈었죠. 아마 이제 소설을 그만두기 전이니까 한 2, 3주? 2주? 그 정도 됐나요? 그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에세이 쓰고 일기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어쨌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항상 너무 잘 맞는다.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니었다. 내 착각이었다. 이렇게 번복하는 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글쓰기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그때그때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녹음이 한 39분 정도 됐는데요. 아마 이제 편집을 조금 하다 보면 30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1시간은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 아이패드 미니로 편집을 해서 인코딩을 해서 올리기에 너무 과부하인 것 같고, 30분. 딱 30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글 2편을 읽고 이렇게 수다를 떨기에.
네, 일일 조의 첫 리뷰 오디오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네, 조금 암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 제 얘기만 하고 제 글만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콘텐츠로 반기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건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꽤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오디오 영상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호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매달 말일이나 그 즈음에 이제 마지막 글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오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오디오북 첫머리에서 별별조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중간중간에 한 달 간격은 너무 길잖아요. 네, 너무 길다고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게릴라성으로 깜짝 글을 발표하고 뭐 블로그가 됐든 어디든 공개하고 그걸 이제 별별 조로 발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좀 잘 지었네요.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네, 그렇고요. 제가 지난 영상의 끝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로 다가오겠다,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콘텐츠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의 썸네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건 아니고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만든 거기는 하지만 제가 만들어 본 거랍니다. 이것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말일에 제가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나머지 하루 만에 이제 11월호를 만들어야 돼서 네, 새로 만들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의 에세이가 즐거우셨다면 주 4일 동안 저의 글을 통해서 이런 글이 주 4일,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 뭐 20번? 그 정도는 16번, 20번 이 정도 가는 거니까요. 저의 글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 조우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6,400원에 주 4일로 보내고 있고요. 또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이게 읽는 게 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일하는 와중에 읽는 게 즐겁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여력이 있고 할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금요일 때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 4일이 보통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좀 피치 못할 일정이 있다거나 사실 그렇게까지 피치 못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집에서 네, 유튜브 찍고 뭐 네, 상담하고 이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 싶으면 미리 네, 전날 글에 말씀을 드리고 뭐 월요일에 하고 금토일에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주 4일은 꼭 지키고 그거보다 더 보냈으면 더 보냈지 덜 보내진 않는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슬아 작가님, 우리의 선구자님, 저의 선구자님 이슬아 작가님이 어떻게 하셨나 봤는데 보통은 이제 한 달 만약에 8월 메일링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면 7월 말쯤에 이제 신청을 미리 받아서 일주일 동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 이것도 제가 무작정 시작할 때쯤에 막 이것저것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메일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매달 결제를 받고 있지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끊어서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그때그때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갑자기 예고 없이 연재를 뭐 정말 사고가 나서 어디 입원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연재를 중단하진 않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매달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지만 뭐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하시거나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월별 결제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한 10월호, 11월호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저한테 직접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리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제 한 달의 연재가 끝났을 때, 끝나고 난 이후에.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받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저에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 반영해서 얼른 영차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생각하는 단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49분이고요. 이것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걸 라디오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웹진 리뷰도 리뷰지만 조우 라디오를 운영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라이브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기획이 난무하는 하루였습니다. 잘 편집해서 올려봐야 할 텐데 방에 울림이 최대한 적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무튼 긴 시간 그리고 말을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지만 시행착오고 첫 파일럿 방송이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컨텐츠로 찾아오고 이게 제 본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굳이 꼭 댓글 안 남겨주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더 신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표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아마 밤에 편집을 마치고 밤에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말이 너무 많네요. 헤어지기 싫어서 이런 건지 기분이 좋아서 이런 건지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